네, 반갑습니다. 참 좋은 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의 2017년 IBK 준정규직 채용 대비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해드릴 인크루트의 구민규입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은행의 소개, 두 번째 현황 파악, 세 번째 경영 전략,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준정규직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BK 기업은행에 지난해 공채에 합격하였던 친구들의 면접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행 소개입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인을 위하여 설립된 국책 특수은행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특수은행이긴 하지만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으로도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규모는 신탁 계정을 제외한 은행 계정만 놓고 봤을 때 6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전체 대출의 78%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이 기업은행의 전체 지분의 65%가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안정성과 높은 복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은행 1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금융을 위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소매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자산 규모는 237조고요. 영업이익은 약 1조 5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1조 1천억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 수는 약 1만 2천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준정규직은 약 3,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는 2016년 9월 기준이죠. 이게 15년 8개월이고요. 여성분들은 9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정규직의 초임은 남자분들은 3천만 원대 중반이시고 여성분들은 3천만 원 초반입니다. 물론 이제 군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영업점의 개수는 596개고요. 그리고 출장소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647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점의 50%가량이 수도권 및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업점들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기업은행은 가계부채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관련 규제 영향이 적고요. 경기 불황에도 우량한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자산 성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업은행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현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기업은행 행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셨던 신년사의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신금융 플랫폼이나 핀테크,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 상생과 화합, 동아시아 금융벨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슈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변화하는 금융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나 IoT,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인터넷 뱅크, ICT 기업과의 경쟁 등으로 경쟁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부채라든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 분야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한 기업은행 설립 취지를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자산의 구성과 질의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비이자 수익의 확대, 저금리 저성장 구조에 따라서 비이자 수익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이 점들은 여러분들이 영업점에 실제로 입행을 하시게 되면 하셔야 될 일들이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분이 이 비이자 마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널 혁신 부분입니다. 적자 점포가 있는데 이 적자 점포를 축소하고 그리고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해외 수익의 20%를 전체 은행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2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겠다라는 그런 목표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 플랜으로 해외 중소기업 금융을 공략하고 M&A라든지 해외 지점을 설립하는 것도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꾸준히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계열사 시너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IBK 투자증권이라든지 IBK 캐피탈 이런 곳들과 복합 점포를 만들고요. 그리고 은행에 편중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해서 비은행의 부분이 20% 정도 전체 기업은행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것들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이자 마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이자 수익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그 경과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 은행의 이익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이익은 전체 은행 이익에서 85%에서 90%를 차지하고요. 비이자 수익은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이 수입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지표가 예대 마진이고요. 이 예대 마진을 순이자 마진율이라는 밈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기업은행의 사업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은행이 벌어들였던 그 예대 마진 수입이 2.68%에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말에는 1.9%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굉장히 하락하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저금리와 저성장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포화된 금융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이 아까 행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진출이나 비이자 마진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비이자 마진 전체의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은행의 비이자 마진을 창출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은 주식이나 채권, 기타 금융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의 종류를 좀 더 면면히 살펴보면 지급 결제, 외환, 카드, 수익 증권, 신탁, 방카슈랑스 그리고 기타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급 결제 부분은 ATM이나 이체 수수료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외환 관련된 것들은 환전이나 송금, 외국환 업무들이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하는 것에서 은행이 수수료를 창출할 수도 있고 사용했을 때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를 팔았을 때도 수익증권 수수료를 벌어들이고요. 신탁을 판매했을 때도 신탁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은행에 입행을 하게 되시면 참고해서 해야 될 그런 주요한 업무들입니다. 김도진 행장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자산의 구성과 질을 개선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셨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특징적으로 영업점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50%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광역시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파급력이 있는 그런 전국구 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이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체된 국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기반 하에 지금 행장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수수료 부분, 비이자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전략, 요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은행의 경영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한 은행입니다. 여기에 소매금융, 리테일 뱅킹을 좀 더 추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다각화하고 해외를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리테일 뱅킹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
나머지는 편의성을 개선시키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송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업은행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 송혜 광고 등을 통해서 이미지 쇄신을 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이원뱅크나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은행권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그런 핀테크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기업은행입니다. 그리고 KT와 제휴를 통해서 전국의 그 ATM과 공중전화가 합쳐진 그런 모델들을 확대하고 있고, 지점도 재배치하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라든지 태블릿 브랜치 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다각화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IBK 기업은행의 준정규직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상품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마다 금융상품에 어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상품이 좋아서 어떤 그 금융상품을 가입을 고객분들께서 해주셨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상품에 가입해 주신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가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은행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기술이라는 것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고객들에게 좀 더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과 전문성,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고객에게 수익을 드리는 것,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신뢰를 주는 것들, 그리고 고객을 배려하는 것들, 편리하게 서비스 해드리는 것들, 이런 키워드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감동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객이 금융회사를 거래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있고요. 이런 그 고객들에게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객이 요청한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청한 업무들을 그 업무 외에도 고객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감동을 하는 경우는 고객이 생각지도 못하셨는데 그것들을 살뜰히 챙겨드리게 된다면 고객들은 굉장히 만족했다, 감동을 했다,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기업은행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기업은행 채용이 아직 채용 공고가 발표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2016년 말에는 그 정부죠.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의 어떤 채용 공고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채용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창구 텔러, 사무지원, 전화상담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공공명이면 이제 100여 명 수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이 특징적으로 학력과 전공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들을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전형 절차는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기획재정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고, 서류 전형을 실시한 다음에 4월에는 역량 면접과 그 필기 시험을 동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5월에는 임원 면접이 최종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많은 그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그 연봉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 그 평균 임금은 8,6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준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약 4천만 원입니다. 이 정규직과 준정규직은 복지 처우는 같으나 급여나 승진에서 차이가 다소 있다라고 인사부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매년 전환 시험을 통해서 100여 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준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들은 노조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진 않을까, 그리고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이미 준정규직을 모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은행의 환경들도 준정규직을 지원하는 여러분들께는 좀 더 호의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들을 행정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신년사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죠. 언제까지나 무기계약직으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계약직이 많은 이런 조직, 기업은행이 실제로 가장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준정규직이 많고 이런 조직은 동기부여가 힘들고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임기 내 또는 차기 행장 때는 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준정규직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플랜은 어떻게 되냐? 정규직과의 합리적인 구분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먼저 선행한 이후에 실시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왔던 그런 친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업무평가와 급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말씀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로 지난해에 합격을 했던 친구들이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내용들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 점들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영양 면접입니다. 전체적인 면접의 프로세스는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세일즈, PT, 그리고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과 그리고 필기시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킹인데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셨던 그런 그 1분 자기소개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좀 프리한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함께 자기소개를 통해서 어떤 그 긴장감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일즈인데요. 3분 동안 세일즈를 하고 그 면접관 분과 그 1분 동안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세일즈 면접에 나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자, 여러분께는 자, 이런 그림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이 어시장에서 그 대하구이를 판매하는 그런 50대 남성분, 그분들에게 어떤 어떤 상품을 팔아보라, 이런 그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이 친구는 실제로 이 대하구이를 판매하는 50대 자영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대하구이가 좀 생소하고 팔기가 어려워서 좀 재치 있게 그 대하구이 그 근처에 놓여 있던 소금을 가지고 실제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소금 1000념을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가 항목에 창의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진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좀 더 창의성 있게 그렇게 세일즈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모르는 소재가 나온다면 그림 내에서 좀 더 그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느꼈던 것은 세일즈를 하고 나서 잘하는 사람과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표정이 밝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목소리 등의 자신감을 가진 그런 지원자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네,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하게 되는데 2시간가량의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받았던 그런 주제는 틈새 고객을 잡을 상품과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시했던 것은 솔로 이코노미 트렌드를 제시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은 토의를 위해서 A4 용지를 제공하고 이 면접관이 이것들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지원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을 잘 의견을 제시하는지 그러지 않은지 그것들을 평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사실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톡톡 튀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그 무난한 것을 선호하는데 면접관의 눈에 전혀 들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무난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취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는
모두가 꺼려하게 되면 자신 있게 지원하는 것을 여러분께 권장을 드린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그 영양 면접 중 인성 면접입니다. 네 분의 면접관이 계시고요. 그리고 1대1 한 명씩 면접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면접 때 물어봤던 질문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금융권을 왜 계속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왜 금융권에 지원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업은행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에서는 어떤 분야로 성장을 하고 싶은지 본인의 그 커리어와 그 비전에 대해서도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본인만의 그런 강점이 있다면 제시하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들은 1분 자기소개를 순서대로 10명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이런 질문들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성적인 질문 위주로 그렇게 질문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검증하는 질문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을 완주했었다 이런 내용을 쓰시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마라톤을 완주를 했다라고 하면 마라톤을 뛰면서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만약 여기에 정상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진실성 부분에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따금씩 돌발적인 질문들을 하고는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당황하지 않고 아주 기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금융과 관련된 질문보다는 어떤 진실성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충분히 영업점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분석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